이제 그 책임 제한에 있어서는요, 항상 이제 문제되는 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요? 책임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제한은 결국 운송인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 법도요,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뭐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해서 제한이 있죠. 하지만 뭐예요? 무슨 가중 처벌이니 무슨 법에 해가지고 뭐예요? 더 많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있죠. 이게 괘씸죄가 적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제 헤이그 규칙 때는 없다가 헤이그 비스비부터는 뭐예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인은 책임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그 규칙 때 얼마나 살만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실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건 또 설명을 드려야지. 우리가 보통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게 이제 중과실이 아닌 과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ISG 때요, 이제 특히 이제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되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데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은 툭하면 고의고 툭하면 중과실이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도 중과실이라는 거죠. 왜 아래 돌이 있는 걸 주의르지 않았냐? 너 사형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에는요,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이제 달리 다 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나라마다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엔간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안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은요, 숨 마셔도 고의고 숨 마셔도 중과실일 수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CISG 같은 이제 국제 협약에 있어서는요, 국제 협약에서는 자, 먼저 CISG를 기준으로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요 법적 표현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뭐예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국가 법원마다. 그래서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풀어놔요. CISG는 이걸 뭐라고 풀어놨죠? 고의 또는 과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맞죠? 만일 당사자가 뭐 알았거나 알았는데 했으면 고의지요. 그래서 고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대부분은 뭐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고의는 이제 그 고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판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래도 알았어야지. 너 그렇게 남의 집 침입해서 그러면 그 위험하다는 거 알았어요. 맞죠?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CISG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문제는 이제 중과실입니다. 중과실은 뭐예요? 알았거나, 중과실을 뭐라고 표현해요? 몰랐을 리가 없는 경우. 그래서 CISG에선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알았거나 몰랐을 리가 없는 경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은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외워놓고 쓸 때는 풀어 쓰면 돼요. 몰랐을 리가 없던 경우. 그래서 영어로 있잖아요. 쿠드 낫 해브 빈 언어웨어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이제 무역 영어 다 까먹었겠죠. 이제 와서 알아서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운송 협약이나 이런 데서도요, 분명히 그러니까 운송 협약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판단하고 있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제 그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을 과연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항공운송 협약으로 좀 볼게요. 7페이지입니다. 22조예요. 22조 1항. 일단 그 몬트리올 협약은요, 화물에 대해서는 책임 한도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죠. 사실 250 프랑이나 17 SDR은 똑같은 금액이죠. 그나마 5년이 지나면서 19 SDR로 올랐지 사실 화물에 대한 건 크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대신 사람에 관련된 건 확 변했습니다. 특히 사람, 여객이나 승객이죠.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물, 수화물이요. 요쪽은 바르샤바 협약이나 개정 바르샤바 협약보다 확실하게 올랐어요. 오르지 않은 건 진짜 그 우리가 보내는 그 화물을 말하는 거, 운송하는. 자, 보세요. 승객의 운송에 있어서 이제 22조 1항이에요. 19조에 규정되는 지연의 기인한 손해가 뭐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4,694 SD. 이게 옳은 거죠. 이게 옳은 결과자. 앞에 이제 그 표 있었잖아요. 옳은 겁니다. 다음, 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아직도 여러분들 그 운송 그 티켓 맞죠? 요즘 뭐 티켓에 약관 안 나와 있는데 달라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와서 이제 대부분은요,
그 지연도 그렇고 파손도 많이 발생해요. 내가 그래서 항상 그 해외여행 갔다면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는 데는 뭐예요? 뒹굴뒹굴 도는 데 있죠. 그래서 내 화물 언제 나오나 이러고 있잖아요. 맞죠? 왔는데 뭐가 파손돼 있거나 늦게 왔다. 아 진짜 한 달 동안 유럽 해외 그 배낭여행 가는데 내 수화물이 늦게 나오면 하루 이틀 늦게 나올 때 있거든요. 나는 분명 영국에 왔는데 왜 내 화물은 지금 홍콩에 가 있고 그럴 때 있죠. 보상한도 얼마일까요? 아니면 왔는데 깨져 있다라면 보상한도 얼마일까요? 바르샤바나 계정 바르샤바 때 이게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한데 아마 400불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모르는 데는 뭐야? 다 400불인 거죠. 하지만 이게 몬트리올 협약으로 가면서 뭐예요? 1000 SDR 이었다가 이제 올랐죠. 1131 SDR이고요. 지금 1 SDR이 이제 달러의 환율에 따라 다른데 한 1.4불에서 5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 몇백 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서너 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옛날 운송장 보시면요. 바르샤바의 협약에 따라 뭐 400불까지 보상하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다 개소리예요 지금. 어지간하면 몬트리올 협약에 위과여 보상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인당 1131 SDR로 제한된다. 단 승객이 위탁 수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도착지에서 인도의 이익에 관한 특별 신고를 하였거나 뭐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는 뭐 더 주겠다는 거죠. 자, 사망 보세요.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 분실, 손상,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1kg에 19 SDR이 17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답안지 쓸 때는 뭐예요? 17 SDR에서 19 SDR로 올랐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의 모범 답안에 17 SDR이 돼 있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무역실무 교재 보시면요. 왜 무역학과 교수님들이 항공운송이 전공이 아니죠? 개정될 때 계속 17 SDR로 남아있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9 SDR이라고 쓰면 뭐예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17 SDR이었다가 5년 단위 개정 규정에 의해 현 19 SDR 그리고 더 정확하게요. 13.1%죠. 13.1%가 인상점 이런 거 써주시면 좋아요. 안 써주시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채점위원을 너무 믿지 마세요. 단 송화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뭐 인도에 관한 뭐 특별 신고를 하였거나 이건 이미 아는 거고. 자, 사항.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파괴,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화물의 총 중량이다. 오, 그러네. 오, 그렇구나. 자, 5항 잘 보세요.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에요. 손해가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는 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고의. 또 다른 말로 악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의나 악의를 이렇게 풀어 쓸 수밖에 없어요. 운송협약은 국제협약은 이래야 됩니다. 고의 또는 악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르게 해석하니까. 또는 무모하게 손해가 야기될 것을 인지하고 행한 자기 또는 부작위? 이건 중과실이죠. 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는 본조 1항 및 2항의 전수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1항은 지금 지연이죠. 승객 지연. 2항은 뭐예요? 수화물이죠. 지금 화물 어디 있어요? 사망이죠. 화물은 아니에요. 화물은 아니야. 화물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도 무제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헤이그 BCB부터 이제 해상 운송 협약은 뭐예요? 싹 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무제한의 책임이거든요. 하지만 항공 운송은요 이미 운송인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1항 또는 2항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즉 1항 또는 2항은 무제한의 책임을 지되 3항은 뭐예요? 여전히 19 SDR의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게 되는 겁니다.